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밀크입니다. 어제는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을 하면서 4415를 찍어준 하루였는데요. 4415를 찍어주었으니 4450 혹은 4500을 간다든지 반대로 4100으로 떨어진다든지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매일 변하는 흐름 가운데서 어떠한 주식들이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포지셔닝을 해서 주주로서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해주면 되는 것이죠. 주가야 단기적으로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주식의 전체적인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 또 매크로 부분이기 때문에 매크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옵션입니다. 옵션에 대한 현황은 매일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경우는 4400을 넘었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S&P 500이 비록 4400을 넘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새벽을 기준으로 여전히 콜월은 이렇게 4400으로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4400의 콜월이 상향 조정이 되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4450에도 콜월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4400이 다음 주 월요일날 없어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하방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월요일날 콜월이 사라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면 그때는 장 전에 멤버십 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제 발표된 지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지표들은 여기 이렇게 University of Michigan First Year Inflation과 5 to 10 Year Inflation인데 각각 이렇게 4.4% 그리고 3.2%를 갱신함에 따라서 컨센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들은 펀더멘탈을 안 보고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져야 그때서야 펀더멘탈에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5 to 10year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떠한 상태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3.2%로 이러한 수치는 201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스티키하게 붙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을 조금 더 길게 1980년까지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3.2%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사실 2011년을 제외하면은 1995년대쯤의 인플레이션 수치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까는 5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았으니 이제는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치는 4.4%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이러한 수치는 2011년과 2008년 그리고 여기 이렇게 1970년대 어마무시하게 높았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게 잡힘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며 이 정도면은 정말 금리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과거의 이러한 제로금리 시대 또한 당분간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달러를 보겠습니다. 달러의 경우는 105.8달러로 며칠 동안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다가 어젠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그나마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일봉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5분짜리 차트로 변경해서 보면은 이렇게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주황색인 S&P 500의 수치가 그대로 이렇게 반등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가 하락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미국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나눈 차트를 보시면은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달러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반대로 지수가 올라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통화를 보지 않고 제가 특히나 달러와 캐나다 통화가 잡힌 차트를 보는 이유는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나눈 차트가 사실 이렇게 빅스와 흐름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차트가 하락하면은 여기 파란 색깔인 빅스가 함께 하락하고요. 이 차트가 올라가면은 빅스 또한 함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나눈 차트가 하락함에 따라서 빅스가 하락했고 그에 따라서 S&P 500이 상방 압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찾아보았지만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번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 S&P 500의 실적 현황으로 2014년 어닝펄셔의 가이던스가 노란색이고 보라색은 2013년 어닝펄셔의 수치로 24년행 어닝펄셔 가이던스는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차이를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분기별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23년 4분기는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9월 30일 대비해서 약 3.64%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24년 1분기는 하얀색으로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액과 순이익률은 공개하지 않겠고요. 이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S&P 500이 4,600까지 갔다가 다시 4,10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4,400으로 반등을 해주는 등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Magnificent 7의 Earning per Share의 수치가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Magnificent 7의 Earning per Share가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성장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아래 부분에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기업들은 그냥 그럭저럭이고요. 오로지 엔비디아에게만 실적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이미 다 분석을 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볼지 아니면은 뛰어들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시황이나 옵션 현황, 채권,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인 종목들은 여기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달 한정적으로 네이버 측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덕분에 반값 할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 아무쪼록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저 또한 테슬라에 한때 투자를 했었고 고평가라고 판단이 되고 나서부터는 수익 실현을 하였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분석을 3년 넘게 해오면서 과거 3년 전 테슬라의 분위기와 지금은 완전 딴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0년 때만 해도 테슬라의 분위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때는 테슬라의 주식이 고평가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고요. 무조건 그냥 가자였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이렇게 한창 올라갔고 저도 그 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테슬라보다 엔비디아가 더 인기가 큰 듯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다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외치면서 주식을 샀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테슬라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50%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기회비용을 저 때문에 날렸다라고 하지만 2022년에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은 있지도 않은 수익을 못 번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계속 손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지만 하나 알고 있었던 부분은 테슬라를 대상으로 여기 이렇게 굉장히 큰 헤드앤숄더들이 잡히고 있었다는 부분이고 여기 넥라인의 부분이 뚫림에 따라서 테슬라가 매우 가파른 하락을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다이먼드 리버설 패턴이 잡혔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 상승의 반대가 되는 리버설 방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과거부터 고평가였고 지금도 고평가입니다. 테슬라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저희 멤버십분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그림과 같이 수많은 기대감에 따라서 형성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유료 리포트로 조금 더 보기 쉽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테슬라가 투자들에게 심어준 기대감은 매우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AI 데이가 있고요. 로봇 옵티머스의 프로타입을 런치했다는 이벤트도 있고 기가팩토리 버린도 있고 텍사스 기가팩토리도 있으며 Announcement of the Master Plan Part 3도 있고 Second AI Day도 있으며 여기 이렇게 First Unit of the Cybertruck도 있고 여기 Charging Connector 부분도 있으며 모델 S 대비 홍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적이고 그 실적에 따른 성장률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프라이스 OCF 관점에서 48배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평균 영업현금 성장률은 이렇게 24.61%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을 실제로는 2배 이상이나 전부 다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성장률들은 이미 아까 보여드린 이벤트들이 전부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23년, 24년, 25년이니까 이미 아까 보여드린 모든 이벤트들에 따른 수익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포함시킨 부분이라는 것이죠.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현금 성장률이 24%이고 프라이스 OCF가 48배면은 미래의 호재는 전부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전 오랜 기간 동안 테슬라 또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 주가는 여전히 2022년 대비 약 40%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운이 좋게 또는 정말 잘 기다려서 이 지점에 산 사람들은 환호를 외치겠지만 모두가 사라고 했을 때인 바로 이런 기간대에 테슬라를 사셨다면 40%의 손실 혹은 제자리 걸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여기 이 지점에 산 사람들은 테슬라가 고평가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많은 기회비용을 잃어가면서 인내를 했고요.
그 덕분에 저점을 잡게 된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HSBC는 146달러로 테슬라의 타겟을 낮추었고 셀 레이팅을 준 상태입니다. 그들의 판단에 정확한 근거가 필요로 하신다면 여기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첨부 파일을 올려놨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온전히 제 생각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우상향이 아니라 2021년 말을 시작으로 해서 우하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작 욕은 조심한다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만 욕먹는 것 같습니다. 떨어져도 무조건 오른다고 말을 하고 계속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고 희망을 주고 떨어져도 계속 좋다고 말을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연간 기준 영업현금 흐름 48배를 평가받고 있고요. 연평균 영업현금 흐름은 24%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프리미엄 대비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25년까지 성장률이고 26년 이후인 30년 그리고 35년까지 성장률을 생각한다면 저평가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잉은 프라이스 OCF로 26배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와중에 성장률은 53%로 테슬라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므로 저는 보잉을 계속 모을 겁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